겨울 아침 서울 중심가 63층 회장실. 윤현식은 비서가 가져온 서류 묶음을 받아들었습니다. 현식그룹 회장. 자산 규모 2조 7천억. 포브스 선정 국내 자수성가 기업인 탑10. 그의 명함에는 화려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숫자들이 곧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읽고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고 숫자로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앞에 놓인 단 하나의 숫자가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194만 원. 그것이 그의 외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의 통장 잔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윤현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준 아메리카노 한 잔, 당일 스케줄이 정리된 태블릿, 그리고 결제 서류 묶음. 윤현식은 그것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묶음 맨 아래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A사 2장짜리 신원 조회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윤현식은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한지안. 나이 29세. 직업 동네 세탁소 운영. 월 소득 추정 130만 원 내외.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현재 월세 2달 연체 중. 통장 잔고 194만 원. 윤현식은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야?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윤현식은 보고서를 천천히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3층 집무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도시의 수많은 건물 중 상당수에 그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아들 윤재원은 월세도 못 내는 세탁소 주인과 결혼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윤현식은 그 순간 분노보다 당혹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재원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라온 아이였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해외 MBA.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194만 원짜리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현식은 즉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원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앉아라. 재원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현식은 보고서를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사람이냐? 재원은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단 한 글자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현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압박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버텼습니다. 재원아, 아버지가 평생 뭘 위해 일했는지 알지? 압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겠네. 알아요. 그래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윤현식은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단단함을 얻은 건지. 동시에 그 단단함의 원천이 한지안이라는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재원아, 아버지는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재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모든 걸 이해관계로 보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현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원도 일어나 나갔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남은 윤현식은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194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분노였는지 불안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였는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윤현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사흘 후 윤현식은 비서실에 아무도 모르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헌 바람막이 점퍼 하나, 낡은 청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 그리고 야구 모자. 그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식그룹 회장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 지쳐 보이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윤현식은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지안의 세탁소가 있는 동네는 지하철로 4정거장이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가 왠지 모르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윤현식은 여러 번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허리 숙인 직원들, 조심스러운 눈빛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객차 안에서 그는 그냥 빈자리를 찾아 앉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홀가분하면서도 초라했습니다. 내 정거장만에 내린 윤현식은 지도 앱을 보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빌라들, 작은 가게들. 그가 개발 검토 서류에서 숫자로만 봐왔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에서 세탁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지한 세탁소. 간판은 오래됐지만 유리창은 깨끗했습니다. 창 안쪽에 옷들이 비닐에 쌓여 정렬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가게였습니다. 윤현식은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서 잠시 그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흰색 작업 가운을 입고 손에는 세탁물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한지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봉지를 들고 골목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윤현식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지안이 멈춘 곳은 골목 끝에 낡은 빌라 입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어머, 지안 씨. 할머니, 지난번 이불이랑 옷 다 됐어요. 여기요. 할머니는 봉지를 받으려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한지안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덕분에 연습도 됐어요. 이불 세탁이 기술이 있어야 하거든요. 할머니가 한지안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한지안은 웃으며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윤현식은 그 장면을 편의점 그늘에서 지켜봤습니다. 월세가 밀린 세탁소 주인이 남의 이불을 공짜로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194만 원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윤현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탁 세제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한지아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현식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탁물도 없었습니다. 저기 드라이클리닝 맡기려는데 오늘 안 가져왔어요. 먼저 가격이나 알아보려고요. 아, 네. 품목이 어떻게 되세요? 윤현식은 적당히 양복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지아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과하지 않은 말투, 불필요한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설명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현식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좁았습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기 빠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옷을 맡긴 손님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꼭 해결할 것. 월세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윤현식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버티고 있구나.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윤현식은 그냥 가려다 말고 물었습니다. 혼자 운영하세요? 네. 힘들지 않아요? 한지안이 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힘들죠. 근데 제 가게니까요. 대답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자존심. 어떤 경영학 강의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윤현식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건드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윤현식은 다시 그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는데 세탁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현식은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양복 차림의 40대 남자가 세탁소 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한씨, 2달이 밀렸잖아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번 달 안에 전부 내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한지아는 카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말일이 언제예요? 오늘이 27일이에요. 3일 남았어요. 3일 안에 2달치를 어떻게 마련해요? 현실적으로 말해요. 건물주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손님 한 명이 슬그머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 세입자 바꾸려고요.
여기 상권 좋아지고 있어서 임대료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한 씨는 지금 버티기도 힘들잖아요. 깔끔하게 나가줘요. 윤현식은 편의점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불편하게 조여들었습니다. 한지아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개월 남았어요. 계약서대로 해주세요. 말일까지 밀린 월세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건 제 문제예요. 건물주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 대단하다. 배짱 하나는 있네. 그는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한마디를 더 뱉었습니다. 말일까지 못 내면 그날 바로 내용 증명 보낼 거예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아있던 손님 한 명이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한지아는 잠시 카운터에 기대어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탁물을 정리하고 기계를 점검하고 태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윤현식은 봤습니다. 카운터 아래로 내려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현식은 그 손의 떨림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결정됐습니다. 윤현식은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지안 세탁소 건물 알아봐. 건물주가 누구고 매매 의향 있는지. 비서가 눈을 깜짝였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사실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건물은 처분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팔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현식은 즉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면 그건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평생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인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윤현식은 그날 밤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집무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그 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빛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자신의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재원이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모든 걸 이해관계로 봐요. 윤현식은 지금 이 상황도 이해관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사면 아들의 여자를 지켜줄 수 있다는 계산. 그게 진심인지 거래인지. 윤현식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아버지. 재원아. 저녁 먹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요. 나와. 아버지가 살게.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내가 자주 가는 데로. 아버지가 맞춰줄게. 재원이 데려간 곳은 동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윤현식은 태어나서 이런 식당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하고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주문은 벽에 붙은 종이 메뉴판으로 해야 하는 곳. 부자는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윤현식은 처음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원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주 한 잔씩 마시고 나서 윤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한 씨 만나는 건 어떻게 됐어? 재원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얘기 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재원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한이가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제 지갑을 줍더라고요. 그냥 넘기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일어설 때 조용히 건네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윤현식은 고기를 뒤집으면서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근데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진심이에요. 계산이 없어요. 아버지처럼 항상 그 다음을 계산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처럼. 네. 윤현식은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재원아. 아버지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그 사람이 우리 집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라고 확신해? 재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지한이는 제가 현식그룹 아들인 거 3달 동안 몰랐어요. 윤현식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회사 이름 말한 적도 없고 차도 그냥 중형차 타고 다녔거든요. 3달 후에 친구 결혼식에 같이 갔다가 지인이 저를 알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날 지한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 왜 말 안 했냐고. 그리고 우리 잘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윤현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지한이에요. 윤현식은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윤현식은 재원과 2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오래전 재원이 어릴 때 이후로 이렇게 오래 마주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현식은 주로 들었고 재원은 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윤현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숫자로 읽어온 세상에서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며칠 후 윤현식은 다시 그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걸었습니다. 세탁소를 감시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확인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골목이 생각났습니다. 세탁소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지안이 문 앞에 서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입구 양쪽에 작은 화분이 2개 놓여 있었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윤현식이 지나치려는데 한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가격 물어봤던 손님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맡기러 오셨어요? 윤현식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아, 네. 한지안이 다시 물을 주려는데 윤현식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화분 새로 드렸네요. 네. 입구가 너무 썰렁해서요. 근처 꽃집 사장님이 싸게 줬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아무 계산이 없었습니다. 윤현식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한지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얼마 전에 건물주분이랑 얘기하는 거 지나가다 봤거든요. 잘 해결됐어요? 한지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원래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담담함이었습니다. 윤현식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윤현식은 변장을 벗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비서를 대동하고 공식적으로 그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매매 계약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건물주는 윤현식 회장이 직접 나타나자 처음엔 당황했지만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윤현식은 한지안 세탁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야구 모자도 낡은 바람막이도 없었습니다. 한지안이 가게 안에서 그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윤현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식그룹 윤현식입니다. 한지안은 잠시 굳어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재원 씨 아버님이세요?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현식은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앞으로 임대인이 저로 바뀝니다.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밀린 월세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한지안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윤현식은 그 질문을 예상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세요? 윤현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지안이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통장 잔고 보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틀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한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졌습니다. 윤현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한지안은 천천히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재원 씨한테는 이 얘기 제가 직접 할게요. 아버님이 하신 거라는 거요. 윤현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해 봄 재원과 한지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한지안이 골랐습니다. 거창한 예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세탁소 골목 앞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평소 한지안이 동네 어르신들께 세탁물을 가져다 주던 그 길목이었습니다. 하객 중에는 정장을 입은 그룹 임원들도 있었고 꼬깃꼬깃한 봉투를 들고 온 동네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윤현식은 축사를 짧게 했습니다. 저는 숫자로 사람을 봐왔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틀렸다는 걸 이 사람 덕분에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갈 것들이 제가 평생 쌓아온 것보다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윤현식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94만 원. 그 숫자가 자신을 바꿨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버티는 사람, 계산 없이 웃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숫자로 읽히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윤현식은 한지안의 친구들과 동네분들께 인사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우리 지안이 잘 부탁드려요. 세탁소 옆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습니다. 윤현식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혼부부를 보낸 후 윤현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그 빛들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194만 원이 2조 7천억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윤현식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